평소에 늘 하던 행동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해진 걸 느낄 때가 있죠. 단순한 근육통인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알고 보면 더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답니다. 어깨 통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에 비상등이 켜진 경우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짚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TV 건강 속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의 모든 것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필수 요건 건강을 함께 지켜드립니다. 진주 병원 관절센터 이동영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V 건강 속으로의 주제가 회전근개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부위를 말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전근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회전근개가 주로 우리 어깨에 여기 모형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깨를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근육들의 힘줄을 일컬어 말하는데 주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를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실 신체 부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지만 어깨는 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 동안 꽤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어깨가 주로 이 회전근이 작용하는 게 30도에서 120도 정도의 움직임에 관여하는데 사실 생활하면서 그 부위를 안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어깨에 근육이 작용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회전근개에 충돌이 일어나서 그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증상들을 여러 가지 통틀어서 움직임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위압감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걸 회전근개 증후군이랍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이상이 생기면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야간통, 누웠을 때 심하거나 잘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근육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운동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운동 범위 약하나 그 다음에 근력이 떨어져서 위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증후군이 생겼을 경우에 평소에 늘 하던 행동인데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불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에 팔을 끼워 넣는 것도 힘들고 네. 운전을 하는 것도 힘들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짚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좀 정도가 심각한 건지 1, 2, 3단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정도를 딱히 나눈 척도는 없지만 네. 이제 개개인에 따라 그 증상에 따른 일상생활 정도가 제한되는 정도로 보긴 한데 사실 뭐 옷을 입기가 힘들다,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면 심한 정도의 제한으로 봐서 그렇군요. 이 정도면 굳이 단계를 나누면 2, 3단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회전근개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노화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외상으로도 이루어지고 과사용 손상, 아까 말했듯이 많이 써서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 그게 노화죠. 그거랑 다쳐서 다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젊은 층에서도 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화와는 다른 이유일 거잖아요. 직업상 많이 사용하는 경우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팔을 높게 들어 올리는 행동, 아까 말했듯이 30도에서 120도 높이까지가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네. 오버헤드 액티비티, 운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영이나 네. 농구, 테니스를 하는 분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가수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깨가 많이 아파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좀 학생이나 직장인 같이 젊은 세대 중에 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자세에서도 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팔을 들어 올리면 그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팔 베개를 한다든지 발꿈치를 붙여서 어깨를 압박을 준다든지 불편한 쪽으로 어깨가 돌아 누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공간을 좁게 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깨를 다쳐서 회전근개 증후군이 앓는 사례는 앞서 설명해 주신 뭐 노화나 자세나 사용 빈도 등으로 질환이 생긴 경우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외래에서 봤을 때는 다쳐서 생긴 분들은 초기 증상이 좀 심하십니다. 잘 쓰다가 갑자기 다치면 파열이 생기면 급성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 제한이 심하고 팔을 거의 못 들어 올려서 증상을 많이 심하게 오시는데, 이게 오히려 또 조금 쉬면은 나아져 버려서 손상이 있는데도 이게 낫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친 거는 초기 증상이 조금 심하더라, 그렇게 보입니다. 통증이 상당히 느껴지겠네요. 네. 50견으로 앓고 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50견과의 회전근개 증후군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완전히 떼놓을 수는 없는데, 50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전근을 싸고 있는 이 캡슐에 염증이 생겨서 운동 범위가 전 범위로 좁아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원인이 50견이 특별히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런 회전근 손상이나 그 회전근개 증후군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낭이 좁아져서 50견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질환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쉬면 낫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다가 병이 더 커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회전근개 증후군 환자들 중에서도 이 정도 통증을 갖고 병원을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을 듯 하거든요. 좀 네. 어떻습니까? 통증이 사실 개인의 민감도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정 부분 약을 먹어보고 주사 치료를 해보고도 안 되면 저는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설명드리는 게, 결국은 통증을 잘 참으시는 분들은 팔이 안 올라가는 단계가 되어서 병원을 내원하는데, 그때는 이미 좀 늦지 않나. 물론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예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조기의 통증 단계에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이제 진단을 보러 왔을 때 좀 검사 방법이나 이런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체 검사, 아까 말했듯이 4가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에 따라 그 손상된 근육에 따른 움직임 제한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걸로 추정하는 게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다른 회전근개 외의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 상당히 진행된 회전근개 손상은 엑스레이에도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 8, 90%의 환자들은 엑스레이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엑스레이만 찍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권유드리는 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치료 방법이 서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해보도록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병원 가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수술하는 게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치료가 가능한 정도는 이 질환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가능할까요? 주로 회전근개 파열이 오기 전 단계라면 염증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 초기 치료로는 약물 치료,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해봅니다.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염증을 가라앉힌 주사를 줘보고, 힘줄이 달아있으면 재생주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체충격파 치료로 염증 가라앉히고 조직을 다시 재생시켜보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주사 치료법은 어떤 주사를 어디에 놓는 건가요? 주사 이제 MRI 결과에 따라 염증이 심한 분들은 염증 성분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주로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시면 상완골과 견봉하 공간에 회전근개가 다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이 공간에 염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영상장치나 초음파를 보면서 견봉하 공간에 주로 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절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안쪽으로 주사를 줘가지고
그 염증을 가라앉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 힘줄 주변으로 콜라겐 성분이나 이리 재생 성분을 뿌려줘가지고 회복시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건지 아니면 질환을 결국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효과는 이제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른데 사실 초기 염증 단계라면 치료 목적인 거고요. 많이 진행된 단계고 수술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으면 우선은 일시적인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이 필요한 질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부분은 회전근개가 파열되어서 전층 파열이 일어난 경우라면 주로 수술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전층 파열은 진행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크기가 커지면 나중에 팔이 안 올라가고 그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 때 미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술은 예전에는 절개를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절개가 없이 구멍만 4군데 정도 뚫어서 카메라와 레이저 넣어서 관절 안쪽에서 다 봉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완치가 가능한 증후군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네. 증상이 잘 없어지는 경우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완치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진행이 심한 사람은 나 이거 완치를 기대하고 수술을 했는데 왜 계속 아프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병의 경과가 심한 거지 뭐 치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또 전신 마취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부분 마취로도 혹시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깨 이하로 마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깨만 팔만 마취해가지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수술이 1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동 자세로 1시간 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수술 중에 환자분들이 움직이면 수술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조금 전신 마취를 선호하는 편인데 환자분들이 꼭 두렵다면 부분 마취로 가능합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지면 이 수술을 하더라도 봉합이 어렵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그 완전 파열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1cm, 3cm, 5cm로 나눠놨는데 1cm, 3cm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봉합이 가능하고요. 5cm 이상의 강범위 파열은 봉합이 어려워서 팔이 어느 정도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관절낭을 만들어주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있고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제 관절낭을 만들어줘도 계속 아프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인공 관절을 고려해 봅니다. 네. 그러면 수술 후에도 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재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운동 범위 수술을 하고 나면 어깨 관절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활 운동을 통해 풀어주고 결국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과사용을 줄여준다거나 머리 위에 있는 일들, 손이 자주 올라가는 일들을 직업 업장을 교정하거나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는지 혹은 좀 예방을 위한 운동법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운동도 있습니다. 네. 주로 아까 말했듯이 요 견봉화 공간이 좁아져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추천하는 운동은 견갑하근 내회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줌으로써 이 근육이 조금 상한 곳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깨 주변 근육이 굳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이나 회전근개 자체를 강화시키는 고무줄을 당겨주는 운동들, 그 다음에 범위를 회복하게 스트레칭, 전범위, 위로, 옆으로, 뒤로 그런 운동들을 평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또 평소에 해야 되는 노력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결국은 예방은 아까 말했듯이 병이 원인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사용을 좀 줄이거나 어깨에 안 좋은 운동, 초기에 무조건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도 어깨가 아프면 잠시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오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조기에 염증을 가라앉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쪽에 그 염증이 굳은 살처럼 더 두꺼워져서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면서 더 심화되게 됩니다, 증상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이 질환이 아닐까 우려하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대부분은 이게 회전근개가 갑자기 아주 많이 아픈 이런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신경 쓰이게 자주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참지만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파열이 되고 나서는 그때는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그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네, TV 건강 속으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효과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검사와 상담 후에 치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TV 건강 속으로는 진주병원 관절센터 이동영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히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회전근개 증후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는 병을 더 키우게 되고 치료법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평소와 달리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뻐근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을 꼭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도 간략히 작성을 하셔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매일 차례로 실천해 보시는 습관 들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라는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TV 건강 속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태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